자, 그 다음 구리입니다. 구리는요, 구리를 포함하는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이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메탈로티오네인, 셀룰로플라즈민, 헤파에스틴. 헤파에스틴은 생소하긴 해도 하는 일이 셀룰로플라즈민과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들으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메탈로티오네인은 구리를 비롯한 금속과 잘 결합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셀룰로플라즈민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구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헤파에스틴은 소장 점막 세포에 딱 붙어 있는 단백질인데 그것도 구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하는 일들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탈로치오네인이에요. 메탈로치오네인은 TO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 풍부한 세포 내 단백질로 주로 구리와 아연과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메탈로치오네인의 시스테인 잔기에 있는 티올기. 티올기가 뭐죠? SH가 붙어 있는 거예요. 티올기는 이가의 중금속. 그러니까 구리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리 2+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이가의 중금속과 친해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들과 결합함으로써 유리된 중금속이 독성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결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생리적인 금속인 아연과 구리, 우리가 먹은 구리나 아연이 흡수되는 과정에서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 물질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메탈로치오네인의 항산화적인 기능은 끝에 있는 시스테인 잔기에 붙어 있는 무슨 기? 티올기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이나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포획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탈로치오네인이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앞에 나타나 있던 티올기에 의해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가 있고, 두 번째는 구리와 결합함으로써 구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화를 막아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건 소장 점막세포인데 메탈로치오네인이 소장 점막세포 안에 있을 경우에는 구리와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요. 구리와 결합을 하면서 구리가 유리되는 형태를 막아주는데, 이것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메탈로치오네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라 그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메인 세포 소기관이 핵이죠. 근데 얘가 왜 메탈로치오네인을 많이 만들어내는가 하면 아연이라고 하는 이런 무기질을 많이 먹게 되면 핵에서 메탈로치오네인을 만들어요. 이유는 아연이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잡아놓자. 한꺼번에 들어가면 혈액송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는데 딱 만들어 놓고 놨더니 메탈로치오네인이 구리하고 더 친한 거예요. 그래서 구리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흡수할 때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연의 과잉 섭취는 구리의 흡수를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는 메탈로치오네인이 이가. 아연도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서 2+라고 해요. 구리도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처럼 이가의 중금속과 결합을 잘한다라는 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셀룰로플라즈민과 헤파에스틴인데, 이 두 가지는 장소가, 셀룰로플라즈민은 혈액에 존재하고요, 헤파에스틴은 소장 점막 세포에 존재를 해요. 그리고 구리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철과 구리 대사에도 관여하고 항산화 작용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는 아까 앞에서 했던 셀룰로플라즈민과 동일하게 유리 형태의 구리가 다른 산화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끔 결합해주면서 구리에 의한 산화적인 손상을 막아줘요. 방어. 두 번째, 철 이온을 산화시켜서 철 수송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에 수송시켜 주므로 철이 유리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뒷 그림을 볼 텐데, 그래서 결국은 철에 의한 산화적인 손상을 막습니다. 철에 의한 팬톤 반응을 억제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셀룰로플라즈민과 헤파에스틴은 구리와 결합함으로써 유리된 형태의 구리에 의한 산화 종결. 두 번째 방법은 철을 다른 물질과 결합시키게 만들어주는 중재 역할을 하면서 철에 의한 산화적인 손상을 방지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얘기했었던 건데, 우리가 철을 먹게 되면 철이 이렇게 들어와서 혈액으로, 여기 이 부분이 혈액 부분이에요. 여기가 세포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철이 밖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는 저장하려면 페리튼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 혈액 속에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하려면 트랜스페린과 결합을 해야 돼요. 근데 트랜스페린과 결합을 하려면 얘가 3가가 돼야 되는데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2가의 형태로 흡수가 돼요. 근데 2가로는 트랜스페린과 결합을 못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페스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헤파에스틴과 같은 이름이에요. 헤파에스틴과 셀룰로플라즈민이 2가인 철을 3가로 바꿔줘요.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하는 장소가 달라요. 셀룰로플라즈민은 혈중에서 자유롭게 있는가 하면 헤파에스틴은 소장 점막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단백질이에요. 하는 일은 같아. 둘 다 또 구리를 다 좋아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2가를 3가로 산화시켜줘요. 그러면 유리된 철이 트랜스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아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철을 트랜스페린과 결합하게 해주는 과정을 촉매해주면서 철에 의한 팬톤 반응을 억제시켜준다. 그래서 얘도 항산화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번 시간은 이제 기타 항산화 영양소 중에 요산에 해당이 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풍이라는 걸 얘기할 적에 요산이라는 게 늘 나와요. 그래서 그 요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근원을 한번 보자면 퓨린 염기의 최종 대사 산물이다 라고 돼 있어요. 퓨린 염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그 퓨린 염기와 관련된 유도체들이 우리가 봐서 알만한 것들이 있어요. 다 알 건 없고 여기에서는 이거 하이포크산틴과 크산틴과 유릭 애시드, 카페인, 아데닌, 구아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봤죠. 아데닌과 구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핵산 합성할 때 나왔던 염기 중에 퓨린 계열이었고, 오늘 할 것이 하이포크산틴과 또 크산틴 두 가지는 이제 설명에 나올 거고, 오늘의 이제 가장 주인공인 유릭 애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퓨린 시스템은 육각형인 구조와 오각형인 구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우리가 퓨린 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퓨린 염기가 다 대사가 됐을 적에 최종 대사 산물이 바로 이 요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혈장에 많고 농도에 따라서 얘가 항산화도 하지만 또 산화를 촉진시키는 촉진제로도 작용하는 그런 약간 이중적인 모습의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퓨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한번 본다면 퓨린계와 피리미딘계가 핵산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퓨린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린계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었고 피리미딘은 사이토신과 티민, 우라실 이렇게 있어서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구분이 안 된다 그래도 구조를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위쪽과 같이 육각형과 오각형 고리로 되어져 있는 걸 퓨린, 육각형 구조로만 되어져 있는 것을 피리미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핵산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ATP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DNA, RNA 이런 걸 다 이제 핵산의 구성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ATP를 먼저 본다면 얘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아데닌이 지금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오탄당이 있어요. 오탄당. 포도당 이런 것처럼 탄소수가 5개인 오탄당이 붙어 있고 여기에 인이 이렇게 3개 붙어 있어요. 이거의 이름이 뭐냐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예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아데닌과 여기에 있는 오탄당, 당류가 합해져 있는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여기에 인이 3개 붙어 있으니까 트리포스페이트예요. 근데 똑같이 여기에 아데닌이 붙어 있고 당이 붙어 있으면 얘네 둘 합쳤는 걸 우리가 아데노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데노신 2개니까 디포스페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ATP나 RNA, DNA에 보면 이런 구조들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육각형과 오각형이 붙어 있으면 이건 퓨린 계열의 염기가 붙어 있는 그 염기가 붙어 있는 물질 핵산이구나. 그럼 퓨린의 최종 대사산물은 뭘까? 요산이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산을 다시 들어가 보면 이거 퓨린 염기를 어디서 봤나를 한번 찾아본 거고요. 자, 소장이나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크산틴 옥시다제가 있어요. 크산틴 우리 아까 받는 것 중에 중요한 거 3개만 따서 제가 여기다 다시 이렇게 했어요. 크산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뭐 크산틴 옥시다제가 있고 이것의 효소 작용해서 하이포크산틴과 크산틴 이 두 가지가 대사를 쭉 하면 유릭 애시드라인 요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보면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표를 볼게요. 표를 보시면 하이포크산틴이 크산틴 옥시다제의 촉매 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들어오면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요. 과산화수소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만들어진 크산틴이 또다시 크산틴 옥시다제 반응과 반응을 하면 여기에서 또 산소가 반응을 하면서 과산화수소를 만들고 이 과산화수소가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수소 이온이 되는 거죠. 하이드로젠 음이온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유릭애시드가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이에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유릭애시드가 어떤 황산화 작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계속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요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이 크산틴 옥시다제예요. 두 반응 다 이 효소가 촉매를 했죠. 촉매를 해서 이 효소는 고농도의 다른 퓨린 물질들, 우리가 앞에 봤던 많은 종류의 퓨린 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생성이 된 활성산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 봤더니 과산화수소도 있었고 슈퍼옥사이드 라디칼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성분 안에서 독성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요산까지 가지 않았는데 요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효소가 안 좋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 효소를 억제시킨다라고 하면 이 효소가 활성을 잘 못하게 만들어줄 수만 있으면 그것은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요산이 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 내에서 요산이 존재한다면 크산틴 옥시다제 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환하고 있는 이 효소로부터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을 지연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앞에 반응을 다시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이것이 되고 크산틴이 유릭애시드가 되는 과정에서 이 속도를 조금 저지시킬 수 있는 물건들은 이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많다면, 요산이 많다면 빨리 진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대사가 좀 천천히 일어나는 억제 반응이 돼요. 그 억제를 누가 해주냐면 이 효소들이 활성이 높다, 활성이 낮다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빨리 만들거나 많이 만드는 것, 또 적게 만들거나 천천히 만드는 것을 이 효소가 조절을 하는데 이 대사에서는 이 요산이 존재한다면 크산틴 옥시다제의 활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얘네가 떨어지면 이런 물질들이 좀 덜 만들어지겠죠. 그 현상 자체를 항산화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산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이해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요산은 그럼 그 일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산 자체가 일중앙산소, 펄옥시 라디칼, 하이드록시 라디칼에 대해서 소거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산 자체가. 그 다음에 구리와 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속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화가 있다면 거기서 요산이 비타민C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혈액 내에 이거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비타민C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작용도 누가 한다? 요산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내에서 활성산소도 소거하고 적혈구막에서 지질과산화 반응을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로 요산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산은 스스로도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그 양에 의해서 크산틴 옥시다제를 저지함으로써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플라보노이드예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플라보노이드는 너무 많고 각각에 대한 것까지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금은 그것까지 할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의만 해본다면 플라보노이드라 함은 식품 중에 존재하는 물질인데 영양 성분은 아니더라, 우리 몸에서. 그러나 이것을 먹었을 적에 그 능력이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그 형태를 보니까 페놀 화합물 종류들과 폴리페놀 화합물 종류들이 주로 플라보노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더라. 그리고 어디에 많이 있는가 봤더니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차, 와인 등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플라보노이드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만 볼게요. 차에 많이 들어있는 카테친, 그 다음에 큐민으로부터 추출한 커큐민, 계피로부터 나오게 된 시나믹 애시드, 우리 시나몬 소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계피향이죠. 그 시나믹 애시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식물성 식품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퀘세틴, 이런 물질들이 다 우리가 플라보노이드 계열이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또 6등분을 나누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프리 라디칼의 소거제입니다.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라디칼을 형성하게 되는 철이나 구리, 이런 물질들이 뭐였어요? 팬톤 반응을 일으키는 이가의 금속 이온이었죠. 얘네들이랑 킬레이트, 결합을 잘 한대요. 누가? 여기 우리가 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들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것들도 하지만 유발시키는 금속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킬레이트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결합을 통해서 그 금속이 산화 반응을 진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플라보노이드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쭉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본 거는 대부분 앞에서 메이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타 영양소들 중에서 그 영양소들이 어떤 항산화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괄호 밖으로 생각했던 어떤 단백질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산화 단백질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항산화 물질이 있었는데, 항산화 효소,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 단백질, 또 항산화 물질, 이렇게 구분하는 전체를 우리가 항산화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단백질이라는 것들도 각각이 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도 금속들과 결합함에 의해서 항산화를 하는구나 라는 간접적인 항산화 반응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반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